이 더러운 피덩이가 내 발목을 잡게 두지 않아. 그리고 그는 제 배를 향해 발길질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였습니다. 임신 6주, 꿈결 같던 행복은 고시원 방,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서연은 26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해 4월의 어느 저녁, 그녀는 고시원 복도 끝 화장실에서 임신 테스터기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줄, 선명한 두 줄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김재호. 그 이름을 떠올리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대학 선배였던 그는 졸업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서연 역시 졸업을 앞둔 학생이었지만 등록금 대출에 시달리며 학교 도서관 사서 보조로 일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면 뭐든 할 수 있어. 재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테스터기를 손에 쥔 채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방.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이불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책상에는 재호가 며칠 전 사다 준 편의점 도시락 용기가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재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꼭 봐야 할 얘기가 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았어, 8시쯤 갈게. 저녁 8시. 재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편의점 유니폼 위에 얇은 점퍼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치겠네, 오늘 사장이 또 야근시키려고 했어. 거의 싸울 뻔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녀는 테스터기를 꺼내 재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빠, 이거. 재호는 테스터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야 이게? 나 임신했어. 6주 정도 됐대.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재호는 테스터기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플라스틱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딱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 지금 나한테 임신했다고? 오빠, 진정해. 우리 얘기 좀. 얘기? 무슨 얘기를 해? 내가 지금 뭘 먹고 사는지 알아? 편의점 알바비로. 월세도 못 내는데 애를 어떻게 키워?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같이 해결할 수 있어. 나도 일할게, 우리. 닥쳐. 재호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경멸이었습니다. 혐오였습니다. 내 인생 망치지 마, 당장 지워.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남자가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야. 우리 둘의. 우리 둘? 웃기지 마. 재호는 방 안을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너 혼자 갖고 싶으면 너 혼자 나, 나는 몰라. 서연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재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오빠 우리 이야기 좀 해.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우리. 그때였습니다. 재호의 발이 서연의 배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이 더러운 피덩이가 내 발목을 잡게 두지 않아. 둔탁한 소리. 서연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재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재호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집어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나 몰라, 너 혼자 알아서 해.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녀는 자신의 뱃속 작은 생명에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방 고시원 주민이 밤새 신음소리를 듣고 구급차를 불러주었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태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충격을 받으면 유산될 수 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병원을 나온 그녀는 고시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호는 없었습니다. 그의 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쪽지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 나는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어. 서연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녀는 창문 없는 방 벽을 응시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는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도연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직 성별도 모르는 아이였지만 그녀는 이미 이름을 정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반드시. 그로부터 7개월 후 서연은 도연을 낳았습니다. 작고 주먹만 한 아기였습니다. 출산 당일 병원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이의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도연은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만 있으면 돼, 너만. 그날부터 서연의 삶은 전쟁이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야간에는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은 4시간도 못 잤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울었습니다. 분유값이 모자랐습니다. 기저귀 값이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자랐습니다. 3살, 5살, 7살. 아이는 엄마의 고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는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2학년이 된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서연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명문대를 장학금으로 졸업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물류 자동화를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곧바로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연은 28살입니다. 그는 넥서스 랩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물류 솔루션 기업.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 언론은 그를 최연소 천재 CEO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공장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사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게 꿈인가? 하지만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녀는 15년 전을 떠올립니다. 고시원 바닥에 쓰러졌던 그날 밤. 배를 걷어찼던 남자. 사라진 남자. 김재호.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에 흉터가 욱신거립니다. 증오도 원망도 아닙니다. 그저 차가운 공허함만 남아 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갔어.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도연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내일 회사로 오세요. 사장실 구경시켜드릴게요. 그리고 임원들이랑 저녁 식사도 같이 해요. 서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일 40층 사장실에서 자신이 누구를 만나게 될지. 15년 전 사라진 남자가 지금 그녀 아들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남 테크노타워 40층. 유리병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오후 햇살이 회의실 탁자 위에 반짝였습니다. 도연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3, 4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비서 김민지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26살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매출 전년 대비 123% 증가 좋네요. 내 물류 자동화 시스템 도입 기업이 이번 분기에만 12곳 늘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8살. 이 나이에 직원 150명을 거느린 회사의 대표. 언론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했을 뿐이었습니다. 도연의 어린 시절은 고요했습니다.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그는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를 모범생이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모범생이고 싶어서 공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밤늦게 귀가한 엄마의 얼굴. 공장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손등에 난 상처. 축 처진 어깨.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도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힘들어?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늘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았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공부했습니다. 성적표에 1등이 찍히면 엄마가 웃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 엄마의 어깨가 조금 펴졌습니다. 도연아, 내가 자랑스러워. 그 한마디가 도연을 지탱하게 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는 한 번도 1등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물류 자동화. 그는 미래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졸업 후 곧바로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엄마, 나 회사 차릴 거야. 괜찮겠어? 취업하는 게.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넥서스 랩의 시작은 작았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오래된 건물 2층.
사무실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15평짜리 공간. 직원은 도연 포함 4명. 창업 자금은 정부 지원금 5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물류 최적화 알고리즘. 그는 대학 시절 3년 동안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 물류 시스템보다 30% 빠르고 20% 저렴한 솔루션이었습니다. 대표님 첫 고객사 계약 성공했습니다. 개발팀장 박준혁이 소리쳤습니다. 35살 대기업 출신 개발자였습니다. 그는 도연의 기술력을 보고 스스로 합류했습니다. 어디죠? 중소물류기업입니다. 계약금 2천만 원.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넥서스 랩의 고객사는 10곳이 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50곳, 2년 후에는 100곳이 넘었습니다.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출근해서 밤 12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도 없었습니다. 도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하면 어떡해. 엄마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26살이 되던 해, 넥서스 랩은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100억 원. 벤처 캐피탈에서 날아온 제안이었습니다. 도연 대표 축하합니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트업이에요. 투자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구로 디지털 단지 낡은 건물에서 컵라면을 먹던 자신이 지금은 100억 원의 투자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투자금으로 회사는 확장되었습니다. 강남 테크노타워 20층으로 이사했습니다. 직원도 5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최신 장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넥서스 랩은 시리즈 B 투자를 받았습니다. 300억 원. 사무실은 40층으로 옮겼습니다. 직원은 150명이 되었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연 대표 성공 비결이 뭡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저 필요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최연소 CEO라는 타이틀에 대한 부담은 없나요? 부담보다는 책임감이 큽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와 명확한 비전은 투자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사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펼쳐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도연아, 무슨 일이야? 내일 시간 있어요? 회사 구경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전화 너머로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좋지. 몇 시에 갈까? 오후 2시쯤 오세요. 제가 로비에서 기다릴게요. 그리고 저녁에는 임원들이랑 같이 식사해요. 알았어. 내일 봐. 전화를 끊은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엄마가 사준 낡은 옷을 입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았습니다. 장학금 신청서를 쓰면서 눈물을 흘렸던 날도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엄마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 도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서연은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도연이 사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회색 치마. 그녀는 거울을 보며 옷매를 만졌습니다.
어색했습니다. 평생 작업복만 입던 그녀에게 정장은 낯선 옷이었습니다. 테크노타워는 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였습니다. 서연은 건물 앞에 도착해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로 뒤덮인 고층 빌딩. 햇빛이 유리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습니다. 여기가 우리 도연이 회사구나. 그녀는 감격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천장은 높고 넓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넥서스 랩이라는 로고가 빛났습니다. 엄마, 도연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색 수트에 검은색 넥타이. 그의 모습은 어른스러웠습니다. 도연아, 서연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멋있다. 우리 아들. 엄마도 예쁘세요. 정장 잘 어울려요. 그래? 어색한데. 아니에요. 정말 멋져요. 두 사람은 웃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4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소리, 전화 통화 소리, 프린터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여기가 우리 회사 메인 사무실이에요. 도연이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한 사무 환경, 최신 장비들, 젊은 직원들의 활기찬 모습. 대단하다, 도연아. 이쪽으로 오세요. 사장실 보여드릴게요. 두 사람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유리문이 보였습니다. 대표이사실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사장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유리창이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모니터 세대가 놓여 있었고 서재에는 두꺼운 책들이 빽빽이 꽂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여기서 일하는구나. 네, 엄마 앉으세요. 차 드릴게요. 도연은 엄마를 소파에 앉히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고마워. 내가 이렇게 잘해줘서.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너 때문에 고생한 거 아니야. 너는 엄마한테 선물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은 도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릴 적 그 조용하고 성실했던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큰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임원들이랑 식사하기로 했어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요. 그래? 괜찮겠어? 당연하죠. 엄마는 저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회색 정장, 검은 테 안경.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경영지원팀 김재호 차장입니다. 다음 주 승진 심사 관련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김재호는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경영 실적과 내년도 인사 계획에 대해 그때 그의 시선이 소파에 앉아 있는 서연에게 닿았습니다. 순간
김재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연도 그를 보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눈앞의 남자. 15년 전 자신의 배를 걷어차고 사라졌던 그 남자. 김재호. 시간이 멈췄습니다. 김재호는 서류를 떨어뜨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또렷하게. 그녀는 김재호를 응시했습니다. 김재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김재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연을 보았습니다. 혹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엄마의 표정, 차장의 떨리는 손, 바닥에 흩어진 서류. 엄마 무슨 일이에요?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재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김재호 씨 많이 출세했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알았던 지인을 만난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김재호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기. 그때는 편의점 알바였죠. 지금은 차장이고 다음 주면 상무 승진이라던데요. 서연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서연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도연아, 네, 엄마.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영지원팀 김재호 차장님이요. 다음 주 상무 승진 예정이고. 이 사람이 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너를 임신했을 때 내 배를 발로 찬 남자란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김재호를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리고 그날 밤 도망쳤지. 너의 친부란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김재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김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대답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게 저는. 김재호가 더듬거렸습니다. 네. 김재호의 대답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도연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쾅! 모니터가 흔들렸습니다. 펜꽂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그는 김재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감히? 김재호는 벽으로 물러섰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도. 미안하다고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한테 한 짓을 알고 있어요? 도연아, 아빠는. 입 닥쳐요. 도연의 고함이 사장실을 울렸습니다. 당신 입에서 아빠라는 말 나오는 거 듣고 싶지 않아요. 김재호는 무릎이 꺾일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그가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도연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말 걸지 마세요. 도연아, 들어봐, 아빠는. 당신은 내 아빠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재호는 서연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실수였어. 그때 나는 어렵고 두려웠어. 제발 이해해줘. 서연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고시원 바닥에 쓰러졌던 자신, 배를 감싸 쥐었던 손, 문을 닫고 사라졌던 그의 뒷모습. 실수. 서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내 배를 발로 찬 게 실수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나도. 당신은 나한테 더러운 피덩이라고 했어요. 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 인생 망치지 말라고 했죠. 김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짐을 싸서 사라졌어요. 나는 병원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15년 동안 당신 없이 살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실수였다고요? 김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게, 멸시하듯이. 용서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기나 해요? 알아, 나는. 몰라요. 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15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콜센터에서 일했어요. 잠은 낼 시간도 못 잤어요. 도연이 아플 때 병원비가 없어서 울었어요. 서연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요? 도망쳤죠. 비겁하게. 김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엄마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김재호는 서연에게 기어갔습니다. 서연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지금 돈도 있고 자리도 있어. 도연이한테도 잘해줄게. 제발. 다시 시작?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요? 서연아. 당신이 날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만약 오늘 여기서 안 만났으면 당신은 평생 나를 찾지 않았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무릎 꿇은 이유가 뭐예요? 진심으로 미안해서가 아니잖아요. 당신 자리 지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서연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15년 전에도 비겁했고 지금도 비겁해요. 김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 불러주세요. 대표님, 무슨.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재호 차장을 내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호는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아,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봐.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한테 아빠는 없어요. 엄마만 있어요. 도연아. 나가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보안팀이 김재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제발 잠깐만. 김재호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도연아. 제발. 그는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로, 엘리베이터로.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장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응. 괜찮아요? 서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면서 온몸이 나른해졌습니다.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도연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알아요. 도연아, 저 사람 때문에 엄마가 고생한 거 알아요. 그런데 엄마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서연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내가 있어서 엄마는 버틸 수 있었어.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재호는 회사 로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 상무 승진. 사라졌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경력. 무너졌습니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감쪽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고시원 방. 울고 있던 서연. 자신이 찬 그녀의 배. 왜 그랬을까? 그는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사팀장이었습니다. 김재호 차장님 내일 인사팀으로 출근해 주세요. 면담이 있습니다. 네. 통화가 끊겼습니다. 김재호는 로비를 나섰습니다. 밤거리는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40층 사장실. 서연과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아니야. 그럼요. 그냥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인생에 없었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도연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말대로 할게요. 고마워, 도연아. 두 사람은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15년 만의 재회.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었습니다. 김재호의 업보는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넥서스 랩 사무실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복도에서, 휴게실에서, 화장실에서. 들었어. 김재호 차장이 어제 사장실에서 쫓겨났대. 진짜? 무슨 일인데? 모르겠어. 근데 보안팀이 강제로 데리고 나갔다던데. 상무 승진 앞둔 사람이 왜?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김재호는 2층 인사팀 면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인사팀장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책상에 놓고 앉았습니다. 김재호 차장님,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김재호 차장의 인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라고요. 팀장님 저는 그리고 다음 주 상무 승진은 보류됩니다. 김재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회사 규정상 문제가 있는 직원은 승진할 수 없습니다.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소문은 회사 전체로 번졌습니다. 김재호 차장이 대표님 어머니를 폭행했대. 뭐? 진짜? 15년 전에 그리고 도망쳤다던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었다고? 직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재호는 회사에서 모범적인 직원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상무 승진을 앞둔 인재.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복도에서 김재호를 마주친 직원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그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진짜 그런 짓을 했대? 대표님 어머니 배를 찼다던데 임신 중이었는데. 믿을 수가 없어. 김재호는 식판을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음식에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김재호는 회사 건물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지났지만 그는 로비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승진은 취소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피했습니다. 상사는 냉대했습니다. 회사에서의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서연이를 만나야 해. 제대로 사과해야 해. 김재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15년 전 그가 모든 것을 지웠으니까 도현이한테 연락해야 하나. 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대표님과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김재호 차장님과의 통화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재호는 주저앉았습니다. 건물 앞 벤치에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저녁, 김재호는 넥서스 랩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 도연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오후 8시, 도연이 주차장으로 걸어왔습니다. 검은색 세단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현아. 김재호가 뛰어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아들아, 아빠 얘기 좀 들어줘.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도연은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김재호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제발 1분만 들어줘. 도연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도현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때는 정말 어리고 철이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 김재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빠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내 안에 아빠 피가 흐르고 있잖아. 그걸 보면. 입 닥치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 입에서 아빠라는 말 나오는 게 역겨워요. 도연은 김재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의 배를 걷어찬 사람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도현아. 내가 이렇게 자란 건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낮에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콜센터에서 일했어요. 잠은 4시간도 못 잤어요. 내가 아플 때 병원비가 없어서 울었어요. 김재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요? 도망쳤죠. 15년 동안 한 번도 우리를 찾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해요? 도연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미안하다면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예요. 도연은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김재호는 주차장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틀 후, 김재호는 서연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넥서스 랩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서연이 도연을 만나러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 서연이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도연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서연아. 김재호가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멈췄습니다. 그녀는 김재호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서연아,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김재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일어나요. 안 돼. 네가 날 용서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김재호는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그때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용서해줘. 서연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게 멸시하듯이.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봐요. 싫어. 내가 용서해줄 때까지. 용서 안 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절대로 용서 안 해요. 서연은 김재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내 배를 찬 순간 우리는 끝났어요. 끝이에요. 서연아. 당신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이한테 아빠는 없어요. 도연이는 나 혼자 키웠어요. 당신 없이도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의 대표가 됐어요. 김재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내 피가. 당신 피는 상관없어요. 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도연이가 성공한 건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김재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만약 당신이 있었으면 도연이는 지금처럼 잘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 같은 아빠가 있었으면 도연이는 망가졌을 거예요. 서연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요. 떠나줘서. 김재호는 울부짖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지금 다 잃었어. 승진도 취소됐고 회사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있어. 그게 내 잘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이 싼 똥은 당신이 치워야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15년 전에 한 행동의 결과예요.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김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변한 게 없어요. 15년 전에도 자기 인생만 생각했고, 지금도 자기 자리만 걱정하고 있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한테 필요한 건 용서가 아니에요. 반성이에요. 진짜 반성. 나는 반성하고 있어. 아니에요. 당신은 후회하고 있을 뿐이에요. 들키지 않았으면 평생 편하게 살았을 거면서. 서연의 말이 김재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연은 김재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서연아. 김재호가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놓으라고요. 서연이 팔을 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이 달려왔습니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잠깐만요. 저 사람은. 나가주시죠. 보안 요원이 김재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김재호는 끌려나갔습니다. 로비 밖으로.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연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김재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인사팀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김재호 차장님, 내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시거나 징계 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는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끝이야. 다 끝이야. 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경력, 다음 주로 예정됐던 상무 승진, 존경받던 직장인으로서의 명성,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고시원 방, 임신을 알린 서연, 자신이 찬 그녀의 배. 그때 왜 그랬을까? 하지만 후회는 늦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재호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회사를 떠났습니다. 불명예스럽게 넥서스 랩 직원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상무 승진을 앞두고 몰락한 남자. 10년 전 저지른 악행이
그를 따라잡은 사람. 도연은 사장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김재호 차장이 오늘부로 퇴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엄마,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날 저녁, 서연과 도연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 퇴사했어요. 그래.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후회 안 하세요? 뭘? 용서 안 해준 거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 도연아, 서연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 하는 게 아니야. 피해자가 자신을 위해 하는 거야.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두 사람은 강변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도연이 물었습니다. 응, 너 때문에. 서연은 웃었습니다. 나도요, 엄마. 그날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한강변 벚꽃이 피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서연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5층.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엄마, 커피 드릴게요. 도연이 머그잔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서연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때? 좋아요, 신규 계약 3건 성사됐어요. 잘 됐네. 서연은 웃었습니다. 도연은 엄마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김재호는 구로디지털 단지의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 10명, 월급은 넥서스 랩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엑셀 파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배경화면은 기본 이미지였습니다. 연락처는 몇 개 없었습니다. 넥서스 랩 동료들은 모두 그를 차단했습니다. 김 대리님, 이 서류 좀 확인해 주세요. 후배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네. 김재호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대리. 15년 경력의 그는 다시 대리가 되었습니다. 차장도 상무도 아닌 평범한 대리. 점심시간. 그는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그룹으로 모여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저 사람 전 직장이 넥서스 랩이래. 진짜? 근데 왜 여기로 왔대? 모르겠어, 뭔가 문제가 있었나 봐. 뒷자리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김재호는 식판을 들고 자리를 떴습니다. 음식은 절반도 먹지 못했습니다. 저녁. 김재호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컵라면 2개와 김치 1통이 보였습니다. 그는 컵라면에 물을 부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어두운 하늘.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고시원을 떠났을 때 그는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승진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휴대폰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넥서스 랩을 검색했습니다. 기사가 떴습니다. 넥서스 랩, 분기 최대 실적 달성. 도연 대표 혁신의 아이콘. 사진 속 도연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김재호는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내 아들인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 민지와 함께였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 2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많이 좋아 보인다.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 서연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제 좀 편해졌어. 도연이가 다 해줘서. 도연이 정말 대단하더라. 기사 봤어. 최연소 CEO래. 응, 자랑스러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김재호,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몰라, 관심 없어. 그래도 한때는. 민지야. 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없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오라. 1년이 지났습니다. 넥서스 랩은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도연은 최연소 상장 기업 대표가 되었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도연 대표, 성공 비결이 뭡니까? 엄마입니다. 도연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께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방송이 나간 날, 서연은 TV 앞에 앉아 아들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도연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엄마 인터뷰 봤어요? 응, 봤어. 어땠어요? 자랑스러워. 너무 자랑스러워. 전화 너머로 도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도연아. 김재호는 원룸에서 그 방송을 봤습니다. 화면 속 도연. 자신감 넘치는 모습. 당당한 말투.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김재호는 TV를 껐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16년 전 그는 선택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을,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그리고 16년 후 그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게 업보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희미하게. 미안해. 그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도연의 정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딴 카페.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거리. 햇살이 잘 드는 2층 공간. 서연은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오후 3시 도연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바빠요? 아니,
괜찮아, 앉아. 도연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카페 정말 잘 꾸몄네요. 그치. 엄마도 이제 뭔가 내 것을 하고 싶었어. 좋아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서연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엄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과 서연은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엄마 가끔 그 사람 생각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안 나? 진짜요? 응, 이제는 정말 상관없어. 서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 분노했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게 용서인가요? 아니, 용서는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무관심이야.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너도 그렇게 생각해? 네, 저한테도 그 사람은 아무 의미 없어요. 제 인생은 엄마랑 저 둘이서 만들었으니까요. 서연은 아들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그로부터 3년 후, 김재호는 여전히 구로디지털 단지의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승진은 없었습니다. 연봉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50살이 되었습니다. 주말 오후, 그는 혼자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김재호는 멈춰 섰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저럴 수 있었을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물에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미안해. 그는 속삭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의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5년 후, 서연은 환갑을 맞았습니다. 도연은 엄마를 위해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들과 넥서스 랩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서연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60개의 작은 불꽃. 엄마 소원 빌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초를 껐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비밀. 서연은 웃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무 소원도 빌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그날 밤, 서연은 베란다에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잘 살았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15년 전 고시원 바닥에 쓰러졌던 그날,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20년 전 임신 테스터기를 들고 떨었던 그날,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로, 혼자서라도 키우기로.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방 안에서 도연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엄마 집에 자주 들렀습니다. 오늘도 엄마와 함께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운 표정. 잘 자, 아들. 그녀는 불을 껐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서연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도연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친구들과 웃으며 도연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회사는 확장되었습니다. 그는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서연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그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손자. 서연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김재호는 늙어갔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그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도망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서연과 도연을 지켰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만약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현실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느 봄날, 서연은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잘 살았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인생은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지켰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보답받았습니다. 도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그냥 인생.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도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잎이 물 위에 떨어졌습니다.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시간도 흘러갔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용서는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업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상처를 딛고 일어선 사람의 사랑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